거무튀튀했던 국회의사당과 빅벤 시계탑은 그 사이 묵은 때를 벗겨내 더 멋있어진 것 같다. 영국 런던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다. 가게 앞에 꽃과 식물 장식이 많다는 거다. 도심이지만 이런 식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 하나인 리버티 백화점. 여기도 출구 앞을 여러 꽃으로 장식했다. 가을 꽃들이 아름답다. 특이한 것은 우리와 달리 아주 눈에 확 띄는 꽃보다 은은한 종류가 많다. 이게 영국풍인가? 싱그러운 꽃을 보니 도심이 왠지 답답하게 느껴진다. 시내를 벗어나 영국 정원들을 둘러봐야겠다. 첫 행선지는 런던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서리주의 워킹시다. 영국 왕립 위슬리 정원이 있는 곳이다. 이 정원은 1878년 조지 퍼거슨 윌슨이 조성해 희귀식물 재배장으로 쓰이다가 1903년 영국 왕립 원예협회에 기부됐다. 면적 97만 제곱미터에 연간 75만여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영국 왕립 원예협회 본부가 이 안에 있고 다른 정원들과 달리 주로 회원을 위한 교육과 전시 기능을 수행한다. 정원에 들어서니 가을이 무르익었다. 근데 나무 밑에 놓아둔 호박들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어떻게 된 게 호박이 단풍잎보다 더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과 모양을 자랑한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와 그 아래 수레에 올려둔 호박들이 푸근한 정취를 자아낸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 안에 들어가 본다. 가을이 깊어간다. 근데 영국의 단풍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다. 뭐랄까, 한국만큼 강렬한 색깔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신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이랄까? 일교차가 크지 않고 가을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 인공 수로 앞, 100년 전에 지어진 단아한 실험동 앞에 조성한 정원이 건물과 조화롭다. 벽면을 장식한 식물들이 풍성함을 더한다. 이곳은 마치 정원이 주인공이고 분수나 집이 오히려 부속물처럼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한 관람객이 뭔가를 유심히 쳐다본다. 언덕 끝에 무슨 기념물이 서 있다. 도대체 뭘까? 궁금증이 일어 참을 수가 없다. 가봐야겠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요즘은 영국에도 이런 장대비가 자주 온단다. 하여튼 억수 같은 비를 뚫고 걸어간다. 거의 다 왔나 싶더니 가는 길목에 쇠사슬이 쳐져 있다. 포기할 내가 아니다. 이번엔 숲속 오솔길로 계속 걸어가 본다. 억수 같은 비가 오히려 나의 의지를 북돋운다. 드디어 다 왔다.
가까이서 보니 말의 머리를 형상화한 조각이다.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조각가 닉 피디언 그린의 조각 작품 고요한 물이다. 궁금증은 해소했지만 그 사이 내 신발과 바지는 푹 젖었다. 그런데 어느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그것도 쌍으로. 영국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말이 실감난다. 계속 걸어가니 계단식 지형이 나타난다. 일본, 중국 등 동양 정원의 영향을 받아 서양 최초로 만든 암석원이라고 한다. 넓은 판석들을 계단식으로 쌓고 그 사이사이에 희귀한 외국산 고산 식물들을 주로 심었다. 한국에선 붉고 화려하게 물드는 공작 단풍이 여기선 은은하다. 식물들마다 이름표가 붙여져 있다. 위슬리 정원의 주목적이 교육과 전시 기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이곳에서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본다.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 즉 봄, 가을의 춘추분 때 가장 아름다운 식물로 만든 화단이란다. 정말로 색감이 화려하다. 초록빛 사이사이로 보이는 빨강, 노랑, 보라 등 수많은 색의 향연에 눈이 황홀하다. 이 화단만큼은 한국 가을의 화려함에 뒤지지 않는 것 같다.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화단 배경에 있는 주황색의 단풍나무가 인상적이다. 위슬리에서 가장 먼저 가을을 알리는 일명 위슬리 불꽃이라 불리는 니사실 바티카 나무다. We're standing here by the equinox borders, and they've been created over the last few years here at Arches Garden to create a real pop of colour, to contrast the autumn reds and oranges. So you can see we have purples, beautiful pinks, and different shades here of orange and reds as well, to create a real eye-catching bed display. 일반적으로 가을꽃은 봄, 여름꽃보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과 질감을 내는 걸까? 자세히 살펴보니 우선 원뿔형으로 화단을 배치해 모든 종류의 색감이 잘 드러나도록 했다. 가을꽃으로 부족한 색감과 질감은 나무의 단풍을 활용한다. 심지어 갈색 낙엽도 치우지 않고 이용한다. 단풍이 곱게 드는 나무들은 꽃나무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담쟁이는 영국의 부족한 강렬한 붉은색을 더해준다. 소나무에 가까이 가보니 담쟁이를 높이 올리기 위해 철사줄로 줄기를 묶어 놓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침엽수는 가을에도 선명한 녹색과 질감을 더해주는 것 같다. As we have the kind of like that kind of floral interest with the kind of bright colours, we've also created the foliage interest. So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we've got the Liriodendrons, which we pollard each year, and that creates bigger leaves. So you can see the kind of the structure there. And then we've also got a mixture of conifers as well, so they will end up creating these arching spires. So it just creates more interest in that, and there's lots of variegation in the leaves in our collection. 정원 조성 기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보니 아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지금 본 정원은 더 이상 좀 전에 본 정원이 아니다.
위슬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험 재배 정원을 가봤다. 일반인들이 가정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도록 수많은 종류의 꽃과 식물들을 시험 비교 재배하고 있다. 가다 보니 길 옆에 보라색 꽃이 눈에 띈다. 수국 같은데 둥근 구 형태가 아니라 원뿔 형태라 이채롭다. 넓은 초지에 나무를 길게 양옆으로 키우고 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나무를 조경용 격자 실형에 붙여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꽃이 부족한 계절에도 아름다운 위슬리 정원. 명성이 괜히 얻어진 게 아닌 것 같다. 본격적으로 영국 정원을 찾아가 봐야겠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위슬리 정원에서 런던 쪽으로 17km 떨어진 이스트몰시다. 이곳에 햄프턴 코트 궁전이 있다. 붉은색 벽돌 건물의 지붕에 돌출된 장식들이 이채롭다. 알고 보니 이것들은 벽난로 굴뚝. 중세엔 한 건물에 이렇게 많은 난방을 할 수 있는 호사는 드물었다고 한다. 1514년 울지 추기경이 자신의 저택으로 처음 세웠지만 오히려 왕궁보다 크고 화려해 뒤에 국왕 헨리 8세가 몰수해 자신의 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여섯 번의 결혼과 이를 반대한 로마 교황과의 갈등, 이어지는 종교개혁과 영국 국교의 수립으로 유명한 헨리 8세답다. 대연회장 아니다. 높은 천장은 목재뼈대로 아치 형태를 만드는 영국 특유의 튜더 양식이다. 역대 왕들은 궁의 모든 공간에서 절대 왕권의 위엄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래서 1680년 메리의 왕은 건물 정면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을 본받아 정형식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완공 시엔 바로크 스타일의 방사형 정원으로 지금보다 더 크고 화려했다고 한다. 수백 년 된 거대한 주목들이 분수를 배경으로 사열하듯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다. 르네상스 스타일의 궁 앞에도 완벽한 대칭으로 원뿔이나 구 등 기하학적 정원을 배치했다. 특히 잔디 위에 자수를 뜨듯 모양을 아름답게 낸 평면 모양, 즉 파르테르에서 프랑스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또 다른 정원, 대칭형의 조각과 분수는 이탈리아풍이다. 16, 17세기 영국은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대륙을 따라하기 바빴던 영국이 언제부터 세계 최고의 정원 국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난 이제 런던에서 서쪽으로 향한다. 영국의 초기 풍경식 정원이 많이 있는 서머시주로 가는 것이다. 솥대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풍경이 아름답다. 먼저 찾아가는 곳은 서머시주에서 관광지로 가장 유명하다는 도시 바스다. 인구 10만여 명의 바스는 약 2000년 전 로마의 식민 도시로 처음 건설됐다. 원형이 잘 보존돼 1987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름답다.
관광용 붉은색 2층 버스가 이채롭다. 바스는 영국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한다. 바스를 출발해 남동쪽 30분 거리의 워민스터로 향한다. 이곳에 1700년대부터 조성된 유명한 역사 정원 스투어 헤드가 있다. 그런데 정원 주차장에 이미 수많은 차들이 와 있다. 혹 무슨 행사가 있나? 회원 주차 무료라는 표지판을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든다. What's happening today? So many cars here? It's just a very busy place. Popular, it's half term of children's schools and Dublin as well. It's just a popular attraction. 그냥 enjoy 뭐예요? it. It's nice. It's a garden. Yeah, the garden. It's a very English way. Yeah, because all the trees are changing, so it's a time of year where it's a pretty gardens to look round because all the leaves are changing colour and everything like that. So it's a very popular area to come. Okay. This is Thank our you. first time. Yeah, you'll enjoy it. It's Thank nice. you. Thank you. 그냥 가을 정원을 즐기러 온 사람들인 모양이다. 드디어 공원으로 들어가 본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한 5분을 걸으니 호숫가가 보인다. 풍경이 아름답다. 아치형 다리가 풍경과 조화롭다. 다리에 가까이 가보니 장식용인지 건널 수 없게 막아놨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을 정원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Beautiful. The colours are amazing. You don't get this anywhere else. All in one place with the house as well, the bridge. It's brilliant. Really, really good. 알고 보니 이 그림 같은 풍경은 약 300년 전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 호수 건너편 아름드리 나무에 둘러싸인 로마식 신전. 언덕 위 시원한 조망에 이탈리아풍 건물. 심지어 은밀히 숨어있는 폭포와 호수 중간에 그림 같은 섬까지. 이 호수의 모든 것이 그림 같은 경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산책길을 따라 아까 호수 건너편에 보이던 로마식 신전 건물로 가본다. 마치 로마의 판테온을 보는 느낌이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 특히 천정의 돔 디자인이 정말 닮았다. 벽감 안에 위인들을 모신 것까지 정말 판테온을 축소해 옮겨온 느낌이다. 이 판테온이 들어앉은 경치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일품이다. 계속 걷다 보니 산책길 오른쪽으로 웬 동굴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들어가 본다. 동굴을 나오니 숲속 언덕으로 길이 이어진다. 도대체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한 5분 걸으니 멀리 어떤 구조물이 나타난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건축가 팔라디오식 신전 건물이다. 전후 좌우 어디에서 봐도 동일한 형태를 띠는 전형적 팔라디오 건축 양식이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별다른 장식은 없다. 이 건물 자체의 용도는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대신 이 건물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풍경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느낌이다. 정말 여기서 바라다보는 가을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물은 이탈리아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 정원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식의 정형식을 탈피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 메리 여왕이 햄프턴 코트 궁전을 프랑스식 정원으로 바꾸기 시작한 지 37년 뒤인 1717년, 은행가 헨리 호어 1세는 이곳을 사들인다. 이후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헨리 호어 2세는 36세에 당시 유행하던 이탈리아 여행 그랜드 투어를 떠난다. 또 다른 방, 그가 이탈리아 여행 중 메료드에 사서 가져온 고대 로마의 유적이 낭만적으로 그려진 풍경화가 가득 차 있다. 그는 이 풍경화들을 보며 이 그림을 실제에 직접 구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게 지금의 스투어 헤드인 것이다. 영국식 풍경 정원이 탄생한 것이다. 스투어 헤드의 가을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된 창조물이라는 것이 놀랍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정형식 정원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영국식 정원. 이때부터 영국식 정원은 거꾸로 전 유럽, 아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현대적 공원의 모태가 된 것이다. 이제 인근에 또 다른 유명 정원이 있는 30분 거리의 브루턴으로 간다. 이곳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화랑 중 하나인 하우저 앤더워스가 2014년 만든 복합 예술 공간이 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여기 전시된 그림보다 오히려 부속 정원이 더 유명하다고 한다. 인구 3,000명의 쇠락해가던 조그만 마을 브루턴은 그때 이후 생기가 돌고 있다. 마을 곳곳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고치는 집이 보인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것도 스투어 헤드처럼 차들로 넘쳐난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담소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곳 아트센터는 기존의 농장을 개조해 내외부를 화랑으로 쓴다고 한다. 야외 조각 작품이 눈길을 끈다. 영국 작가 토머스 프라이스의 연락하기란 작품이다. 프랑스 출신 루이즈 부르주아의 눈들이라는 작품이 초록 풀들 사이에서 돋보인다. 건물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큰 정원으로 나가본다. 와, 오돌프가 만든 가든입니다. 네덜란드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만든 정원이다. 그는 현재 대중음악계의 방탄소년단처럼 정원 조경에 있어서는 최고의 스타다. 여러 해 살이풀을 이용해 식물이 태어나서 죽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감상하는 자연주의 정원이 그의 철학이다.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이 가을에 나무는 하나도 없이 초하류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과 몽환적 분위기를 낸다는 게 신기하다. 그의 정원에선 시커멓게 말라비틀어진 잎이나 씨앗 주머니조차도 절대 잘라내지 않는다고 한다.
말라 비틀어진 씨앗 주머니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돋보인다. 또 아우돌프 작가는 기존에 잡초로 취급받던 볕과 식물이나 키 큰 열애의 살의 풀을 정원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걸로 유명하다. 키나 색깔, 질감이 다른 벽과 식물을 품종별로 모아 심기를 해서 몽환적 분위기를 낸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은은한 갈색이 사랑스럽다. 마치 인상파나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색감의 또 다른 비결이 뭘까? 은은한 갈색 톤의 볕과 식물을 화단 중간중간과 테두리에 많이 심어 놓은 게 일종의 배경 효과를 주는 것 같다. 마치 연한 바탕 그림이라고나 할까? 신기하게도 나머지 초하류, 심지어 가을,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씨앗 주머니조차 연한 갈색 위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돋보인다. He concentrates on grasses. Yeah. That's his main thing, and there's a lot of purple and yellow, and it's wonderful to see it through the seasons, different times of the year. 이제 하우저 앤드워스 서머싯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홀퍼드의 한 명소로 간다. 이곳 역시 방문 차량이 많다. 이곳은 퍼즐우드, 조성한 지 300년 이상 된 숲인데 연간 9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곳이라고 한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숲에 들어가는데 긴장이 되는 건 왜일까? 이제 숲으로 퍼즐우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 밑에 큰 공간에 깊이감이 있다. 산책길 옆 거목의 뿌리가 큰 바위를 휘감고 있다. 바위 틈에 근육 같은 뿌리를 박은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다. 마치 판타지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산책길 난간이 삐뚤빼뚤한 게 모두 숲속에서 주운 나무로 엮은 느낌이다. 마른 나뭇가지로 엮은 의자는 왠지 사람이 아니라 숲속 괴물을 위한 것 같다. 쓰러진 나무조차 치우지 않는 듯 두꺼운 이끼가 덮여 있다. 이끼의 두께가 예사롭지 않다. 이끼에 완전히 뒤덮인 키 큰 바위들 사이로 걸으니 신비로운 느낌이 더한다. So we think of this, Ben. It's amazing, isn't it? Yeah, it's really cool. It's really good, yeah. The natural features. And you can, all of the little nooks and crannies and places to hide. It's really exciting, and the moss, and yeah, it's really exciting. Very It's interesting good. as It's well. interesting.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 덕분에 이곳은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한다. 이곳을 정원으로 부르기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정원이든 숲이든 최대한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영국적 전통에선 닮아있다는 느낌이다. It's also why we don't put lots of things through the woods, because we'd like children to be inspired to write. Puzzlewood, after all, is used in many TV and film productions, and the reason that's happens is because it's such a magical environment. So you can imagine dragons and unicorns and dinosaurs and whatever. So we like the children to
to use their imagination to create whatever characters they want to do. 16세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정형식 정원에 대한 동경과 모방으로 시작된 영국 정원. 하지만 이들은 자유로운 사고로 완전히 새로운 자신들만의 풍경식 정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최고의 정원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보델바에 위치한 에덴 프로젝트. (2001년) 고령토를 파다 버려진 폐광 자리에 지역재생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정원이 들어섰다. 이곳은 매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문을 나서자 거대한 온실돔이 보인다. 15만 제곱미터의 부진에 전 세계 식물 약 5천여 종을 옮겨 심었다. 온실이 마치 축구공을 겹쳐놓은 듯한 모습이다. 합성 수지로 만든 온실은 최대 높이 55m, 길이 200m나 된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봐야겠다. 이건 우리나라 솥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솥대다. 에덴 프로젝트 안에 한국 정원이 있는 것이다. 좀 더 가다 보니 장승까지 보인다. 그리고 왼쪽 경사지 위에 마치 DMZ의 초소와 철책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도 보인다. 어떤 의도에서 이 정원을 만들었을까? 전쟁의 폐허에서 야생으로 복원된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문이다. 아마 폐광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이곳 에덴 프로젝트의 목표에 우리 비무장지대가 영감을 줬나 보다. 한때 고령토를 캐내느라 움푹 패인 폐광 자리가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진다. 가까이 다가가니 온실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입구에서 먼저 왼쪽 온실로 간다. 열대우림 온실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고온다습한 공기가 확 느껴진다. 숲 터널을 통과하자 거대한 공간에 열대우림 온실이 나타난다. 야자수 같은 키 큰 나무들도 높이에 방해 없이 자라는 듯하다. 작은 연못도 있다. 심지어 꽤 큰 폭포도 보인다. 대략 7, 8m의 높이는 돼 보인다. 타잔이 살 것 같은 오두막도 보인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열대밀림의 소나기, 즉 스콜이 쏟아진다. 신기해서 밖에 나가 자세히 보니 인공비를 지붕 위로 떨어뜨리고 있다. 온실의 위쪽 부분으로 올라가니 나무들 사이로 흔들다리도 보인다. 나도 건너보는데 꽤나 스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위로 안개가 피어오른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겁다. 가까이 가보니 다리 밑 구멍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온다. 표지판에 내부 온도는 20도, 습도는 무려 99%란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윗옷을 벗었다. 내부에 긴 줄이 있어 나도 덩달아 섰다. 알고 보니 계단을 따라 온실 중앙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줄이다. 바라만 봐도 아찔하다. Those of you with children, all children must walk at all times and cannot be picked up either on the stairs or the platform. That's really important, okay? 드디어 올라간다. 전망대와 계단이 지지대 없이 줄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도 난다. 꽤 무서운데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느낌이랄까? 난간 아래 풍경이 아찔하다. 계단이 계속 흔들리는 게 불안하다. 가슴을 졸이는 사이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다. 발 아래 한참 밑에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아마존 밀림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다. 최대 높이 55m, 길이 200m나 되는 온실 안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들이 이채롭다. You're in the rainforest biome. Yeah. So we're 30 meters up. This is supposed to represent the canopy layer in the rainforest. So that's where most of the vegetation is, most of life is in the rainforest. So that's why they've done this platform. So it's 30 meters up. 열대우림 온실을 나가는 길에 마주친 입간판이다. 열대밀림 사진이 길을 지나면서 내 시선 방향이 바뀌자 완전히 개간된 농지로 바뀐다. 마음이 아프다. 이제 맞은편의 온실로 간다. 여기는 지중해 식물이 자라는 온실이다. 거대한 도말의 열대우림 온실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아까와 달리 공기가 끈적이지 않아 쾌적하다. 올리브 나무 사이를 지나는 게 마치 남유럽 어딘가를 거니는 느낌이다. 영국을 비롯해 북유럽 사람들은 남유럽 지중해성 기후를 동경해 이 온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쾌적한 온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야외 연극이 펼쳐지는 모습이 부럽다. There's an environment here for learning all the time too. So there's a huge investment in Cornwall economics here, from the buildings of the domes and the teaching around the environment and how we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s well. So you're very much aware of that when you walk into the centre. 에덴 프로젝트는 재미와 환경, 교육을 동시에 다 잡은 정원인 것 같다. 목적지는 모페스에서 남쪽으로 12km 가면 나오는 노썸벌랜디아라는 곳이다.
이곳은 멀리서 보면 그냥 산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평범한 산이 아니다. 거대한 사람 모양, 북방의 여인이 나타난다. (2012년) 노썸벌랜드주에서 43억 원을 들여 면적 18.62헥타르에 조성한 정원이다. 유명한 정원사 찰스 젠크스가 디자인한 402m 키의 여인상이 우아한 자태로 누워있다. 오른쪽 손 검지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모양이다. 다른 쪽 손은 다 펴서 손바닥이 보인다. 이마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여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선형과 곡선의 산책길이 아름답다. 이곳을 정원이라 불러야 할지 대지 예술작품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저기 보이는데? 네, 그죠? 그 여인의 얼굴 같아요. 여인의 이마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개미처럼 작다. 세계 최대의 사람 모양 돼지 조각이라는 안내 문구가 인상적이다. 미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산봉우리 모양 같기도 하고 특이하다. 그런데 전망대 한쪽에 설명문이 있다. 자세히 보니 이곳은 원래 석탄을 캐던 노천광이었는데 공원으로 복원한 거란다.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된 산책길을 따라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산책길이 6.44km나 된다고 한다. 주민들에겐 이곳이 어떤 느낌일까? I'm talking about your impression when you see the shapes on these. Oh, it's fantastic. I mean, you don't see any landscape like that anywhere else. The sculpture itself, when you see it from above, is amazing. But the fact that you can actually walk through it, it's a completely different like art experience than anything else. 이제 난 마지막 영국 정원을 보러 남쪽으로 내려간다. 영국의 정원이라 불리는 잉글랜드 남동쪽 끝자락 켄트주. 우선 켄트주의 오래된 마을 파버샴을 둘러보기로 했다. 북쪽과 달리 돌집보다 목조주택이 많다. 450년이 넘은 목조주택이다. 마을 중앙시장에 있는 이 건물은 마을회관이다. 종탑이 아름다운 이 건물도 처음 지은 지 450년 가까이 됐다. 반대편에서 보니 목조기둥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목조기둥을 마치 석재인 것처럼 장식을 해 깎은 게 특이하다. 이 목조 건물은 아직도 전통시장이 이 밑에서 열릴 정도로 튼튼하다. 파버샴에서 다시 남쪽 바닷가 던지니스로 간다. 던지니스 일대는 해안선이 낮아 농사가 어렵다. 하지만 프랑스와는 아주 가까워 예전에는 밀수가 성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엔 밀집 주거지가 없다.
이런 여러 이유로 근대에 와선 원자력 발전소도 차리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일에 위험하게 노출돼 있다는 논란이 있던 곳이다. 영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프로스펙트 코티지, 즉 가능성의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영국의 전위 영화 감독 데릭 저먼이 말년의 폐자재를 재활용해 만든 정크아트 정원이 있는 곳이다. 자갈들 사이로 둥글게 모아둔 돌멩이나 바닷가 식물, 꽂아둔 나무 작대기 같은 게 보인다. 이게 정말 유명한 정원인가? 검은색 집에 노란 창틀도 뭔가 튀는 느낌이다. 집 바로 앞 화단이 기대했던 화단과 너무 다르다. 바닷가에서 주웠을 것 같은 나무 조각에 끼운 고무링, 폐선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 녹슨 스프링과 반쯤 타버린 목재, 주운 조개 껍데기도 장식품이다. 집 앞 정원 자리엔 바다 자갈들 사이로 심은 식물인지 잡초인지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다. 자갈 바닥에 꽂아둔 나무 작대기, 장난 같은 정원 모습에 혼란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 묘한 해방감도 느껴진다. 노란색의 아름다운 이름 모를 개식물, 가시가 빼곡하지만 벌은 개의치 않고 꿀을 빠느라 여념이 없다. 아방가르드 영화 감독으로 유명했던 데릭 저먼.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설치미술가로도 유명했지만 에이즈에 걸린 후 이곳으로 와 말년을 보냈다. 이곳에서 그는 마지막 예술 활동으로 정원 가꾸기에 전념하다 세상을 떠났다. Very popular, yeah. Yeah, and the tours are very popular. We finished yesterday doing tours. I think we do about 6 or 7 weeks of tours every year. Yeah. Just missed it. And then they have residencies for artists, creative people, filmmakers, things like that. So that's starting next month. 영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 던지니스. 이곳에 위치한 영화감독 데릭 저먼의 프로스펙트 코티지 가든. 온갖 바닷가 폐자재를 이용해 만든 그의 정원은 기존의 아름다운 정원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듯하다. 모방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그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식 정원. 이번 여행에서 아름다움을 넘어 환경적 가치를 담으면서도 누구나 즐기는 정원의 미래를 둘러볼 수 있었다.